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 여전히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또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반도체 겨울이 왔다, 겨울을 주장했었던 모건 스탠리에서 돌연 스탠스를 좀 변경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반면에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 SDI까지 줄줄이 대형주를 타겟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그 발표가 전해진 건데요. 다만 좀 재밌는 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가가 20만 원이 넘은 상황에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책정하는 건 좀 언밸런스다, 맞지 않는 분석이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0.19% 상승에 그쳤다라는 점. 이어서 2위도 한번 보실까요? 2위에는 삼성 SDI가 올랐습니다. 어제 3.9% 하락. 비단 삼성 SDI뿐만 아니었죠. 2차 전지, 셀, 소재 기업들 여실히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지원 축소가 공식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금 우려 때문에 주가가 잠식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어서 3위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는 셀, 소재 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개별적인 악재는 좀 있었죠. 코나-N, 아반떼, G70을 포함해서 한 5,000대가량이 호주에서 리콜 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비용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력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위에 오른 기업은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방한 모습. 결국에 이런 연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를 2030년까지 최대 50% 늘리겠다라고 바이든 전 정부가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철회가 된다면 오히려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현대 기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알고리즘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중호 본부장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는 완성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자, 다음 5위도 한번 보실게요. 유한양행입니다.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죠. 그런데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모두 지난해만 따졌을 때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새로운 기억을 다시 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최근에 받았던 수주가 다 1, 2조 원대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최초로 한 4조 원가량이 넘을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2조 원. 이에 이어서 보령제약까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업계 전망치가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 오른 기업은 LG화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 가까운 급락세. 다만 이와 관련해서 소재 기업과 협력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고려아연과 LG화학이 협력해서 설립한 한국전구체 주식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전구체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소재 회복에 좀 시동을 걸고 있는 걸까요? 조금씩 추이는 지켜봐야 될 듯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 기업 7위에는 LG이노텍이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 계단 하락한 건데 당장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매출은 괜찮지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2023년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작년 4분기는 한 1,000억 원 가량 좀 더 덜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애플에 대한 가격 하방 압력과 함께 IT 전방 수요가 아직까지 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수매수 상위 탑7에 오른 기업들 한번 어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제 이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조선 우주항공 그리고 다음으로 갈 섹터는 뭐가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먼저 조선입니다. 와, 어제는 HD, 한화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대표적인 5개 기업이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문제는 이 조선이 또 각광을 받은 게 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막상 취임을 하고 나니까 중국이랑 협상 때문에 어쩌면 미중 간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가 너무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불안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울까요? 만약에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뭔가 중국과 협상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LNG 운반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좋은 흐름이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조선소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중국은 컨테이너선이라던가 벌크선에 대한 비중이 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비해서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량, 수주 선박이 굉장히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받는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화석연료 개발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와 뚜렷하게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특히나 LNG 운반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수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는 뭐 이게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지금 트럼프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분명히 LNG 운반선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 매물을 또 오히려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좀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런 기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바뀌더라도 중국이 잘하는 것과 우리가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LNG 쪽에서는 확실히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한화오션, 한화엔진, 특히 한화그룹주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여전히 이 종목 두 개를 좀 좁혀서 보면 될까요? 참 너무 계속 올라서 이게 참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하나오션이랑 하나엔진을 신규 접근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나는 좀 남들과 같이 대열에 합류하겠다 하신다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선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못 오른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좀 신규 접근하기에는 괜찮지 않냐. 뭐 다 신고가라서 그쵸. 이제 뭘 가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삼성중공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한화 쪽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 나오고 나면 그때 좀 차익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면은 네. 차익 매물을 불러올 수 있는 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기대감이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물론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랐을 때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와 주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실적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오션 지금 MRO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는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별론데 하면서 차익 매물 욕구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접근을 조선 쪽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오션보다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덜 올랐으니까 네. 덜 오른 것의 매력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쪽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라고 해서 이러한 부유선, 바지선을 통한 이러한 운반과 관련된 플랜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좋겠고 이러한 화석연료라던가 이러한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의 개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뭐 어떤 협상이 아니라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이고 뭐 파리기후 협정 탈퇴하는 것도 보면은 이미 그쪽으로 그렇죠. 지금 가려고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는 조선사 중에서 나는 못 잡았다 그동안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신고가인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오르지 않고 단번에 급등했다라는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기간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삼성중공업이 다른 선사들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폭 대비했을 때는 덜 올랐다지 그렇다고 삼성중공업이 안 올랐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 영역이라 뭘 사기도 부담스럽고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우리 굳이 꼽자면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화 쪽에서는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조금 쉬어갈 때 그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점까지 첨언해 드릴게요. 자, 조선 빠르게 체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궁금했던 건 우주항공인데 조선이랑 우주항공이랑 코멘트를 했던 건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두 개 어제장에서 보시면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주항공 모멘텀만 있는 기업들, 방산 말고 그쪽은 윗골이 좀 달리거나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반면에 오히려 방산 쪽이 조금 견조하게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차이점 우리는 어디서 둬야 되고 우주항공과 방산 중에 선택하라면 또 어떤 답을 주실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방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제 이번에 사상 최초로 2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제일 크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 최대치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좀 방어를 잘 해주면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국내 증시는 윗골이 달았지만 미국 증시 보면은 어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굉장히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까지 해가지고 이제 화성에 미국 성육이 꽂겠다 이게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인데 어쨌든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을 좀 나는 즐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주항공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긴 호흡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산 쪽으로요? 우주항공 쪽으로. 네, 오히려 우주항공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네, 방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 요게 만약에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재건주 올라오면 이제 약간 방산주를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휴전을 진짜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오히려 그런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재건주 올라가면서 이게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산업에 대한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져고 보면은 지금 당장에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 이거에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미증시만 본다면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도 단기로 좀 센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워낙 종목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거를 어떤 섹터를 좀 명확하게 보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스페이스X에 우리나라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고 어디죠? 대표적인. 뭐 창투사 관련해서 아주아이비 투자라던가 그다음 미래에셋 뭐 벤처 투자 네. 이쪽이 좀 창투사, 과거에 네.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위성과 관련된 뭐 AP 위성이라던가 이런 쪽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슈가 있던 종목군들 또 HVM 같은 종목군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련이 대장격 있죠. 역할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와 관련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으나 좀 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긴 호흡으로 보셔야 좀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항공 쪽은 저희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보시는 관점마다 좀 다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 우리 이조 본부장께서는 가야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길게 보자라는 답변 주신 것 같고요. 다만 방산의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되고 있으나 사실은 트럼프 하면 또 방산이 가장 대표적인 수혜로 꼽히지 않습니까? 방위비 관련해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좀 의견이 아직 분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무게중심을 잡을지 한번 보시고 방산은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산과 우주항공도 여기서 점검 마치고요. 이제 진짜 알짜배기가 남았죠. 조선이랑 우주항공 방산은 어제 시장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었다면 오늘 새롭게 트럼프 관련해서 시장이 무게를 둘 곳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가장 앞서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대규모 인프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네. 인프라 쪽이라 하면 전력 쪽을 말하는 걸까요? 뭐 건설일까요? 5G도 떠오르고 네. 너무 옵션이 많아요.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뭘까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그럼 같고. 어느 쪽으로 하나만 좀 볼까요? 네, 그 중에서 저는 5G 쪽을 5G 요? 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네.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통신 장비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과거 1기 때도 이 화웨이 규제 그다음에 뭐 통신 주파수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5G 10배거 랠리 나왔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트럼프 1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면서 좀 5G 관련주들이 좀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 보시면은 처참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지금 5G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속냐. 약간 5G만 대명사가 약간 또 속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이. 네,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사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하면 진짜 바닥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주가가 못 올라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사실 5G 그러니까 이런 통신 장비 쪽으로는 거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웨이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틱톡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유해 관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어제 그 나온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이걸 가지고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막 이렇게 양보하면서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사실 뭐 이런 통신 장비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과거 1기 때도 이런 그래서, 얘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인프라 관련에 포함되면서 좀 한번 시세가 나오고 이슈 몰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5G 쪽 통신 장비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안에서 뭐 대장이 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솔리드, KMW, 뭐 HFR 등등
이거에 대한 힌트는 마지막에 주시겠어요? 뭐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솔리드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솔리드. 네, 솔리드는 지난번 이- 양자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양자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양자보다는 이 통신 장비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오픈램 방식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픈램 방식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유선 통신 장비는 대부분 뭐 화웨이 거를 쓰면은 무선 통신 장비도 화웨이 거를 써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오픈램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이제 뭐 유선 장비는 화웨이 걸 쓰더라도 무선을 뭐 LX라던가 노키아 쪽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 오픈램 방식을 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 만약에 그런 인프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에 한번 좀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전력 이런 쪽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5G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조 본부장 또 트럼프 대표 수혜 섹터로 조선을 일찌감치 꼽아주셨던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5G 흐름 궁금해집니다. 솔리드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대되는 타자는 AI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대규모 합작 투자를 할 예정이다. 근데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 700조에 달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발표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또 템퍼스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이미 반응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AI 쪽이 좀 강하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AI 쪽에서 좀 움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는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약간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 저렇게 손정희 회장이랑 오픈 AI랑 오라클이랑 저렇게 하는데 네. 왜 트럼프가 발표를 하냐? 아, 미국의 AI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원래부터 그렸던 그림인 건지 이게 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만 애매하죠. 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약간 보여주기식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확실히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밀어가지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제 AI와 관련된 특히나 뭐 오픈 AI가 껴있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챗 GPT 이후에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서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워낙 이쪽 섹터는 변동성도 크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무리지어서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가리기에는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동안 뭐 많이 얘기 나왔던 종목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 솔트룩스.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왜냐면 오픈 AI가 저는 가장 거기서 봐야 될 게 오라클과 손정희와 이제 오픈 AI 이 세 개 중에 저는 오픈 AI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 AI가 결국에는 챗 GPT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 요즘에 많은 분들 보시면요. 챗 GPT로 뭔가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 AI 기술 자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채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동영상 편집이라던가 우리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한 우리가 뭔가 인풋을 줬을 때 그런 AI 쪽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기업 가운데서 솔투룩스를 좀 추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장 AI는 베팅 해볼만 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식 저희 나온 김에 오늘 새벽에 또 따끈따끈한 실적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였는데 뭐 간단하게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넷플릭스 4분기 매출만 봤을 때. 뭐 지금 한창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에 있을 테지만 이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할까요? 뭐 OTT 관련 종목군들이 네.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넷플릭스가 이 OTT 시장에서 거의 다 독점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을 할 때도 이제 넷플릭스가 모든 판권을 다 가져가는 형태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면은 네. 넷플릭스에서 판권을 다 가져가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만 해도 그 출연료만 해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일반 제작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정도 출연료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가 결국에는 그런 IP, 그러니까 판권을 자체적으로 가져가고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제작사들은 오히려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넷플릭스가 계속적으로 더 커져갈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OTT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는 CJ ENM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희비가 완벽하게 교차가 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는 우리나라 OTT도 따라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넷플릭스만 더 잘 가고 우리나라 OTT는 더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 쪽을 봐야 네, 오히려 볼 거면은 콘텐츠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넷플릭스 콘텐츠 말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이런 콘텐츠 중에서도 뭐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좀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오징어 게임 2 이후로 사실 OTT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맞아요. 사실 오히려 저게 넷플릭스 호실적에 트리거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OTT 말고 콘텐츠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니만큼 저희가 새벽에 나온 넷플릭스 실적 관련해서 국내와 연결고리 또 찾아봤고요. 자, 이제 트럼프 색채를 좀 빼고 그 밖에 나온 이슈들로 우리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떠오른 게 로봇이었습니다.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FDA 뭐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고영이 몇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큐렉소까지 퍼지고 어제장에서는 로보티즈까지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아래단에 있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또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을까? 마침 AI 쪽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AI 로봇 또 성장주로 묶어서 시장이 반영을 해줄까 궁금해요. 이게 같이 연결돼서 갈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워낙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많았죠. 이게 로봇까지 이어질지는 약간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고용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좀 단기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별 이슈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런 뇌수술용 의료 로봇의 FDA 승인 이거는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가능성,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도 앞으로 그래서 이걸 돈을 얼마나 벌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럽다고 한다면 또 빠르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저는 로봇주들 흐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시장의 포커싱은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트럼프 관련된 그러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좀 고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네. 그 외에 뭐 우리가 굳이 그럼에도 나는 로봇주를 보겠다 하시면은
보셔야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대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 네, 더 오히려 나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뭐 유로메카라던가 아. 네, 이런 협동 로봇.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조선주들 좋잖아요. 네. 조선소와 같이 협동 로봇 관련돼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유로메카. 유로메카라던가 뭐 레인보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오히려 유로메카 그쵸.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흐름 좀 달리 주시네요. 유로메카,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밖에 로보티즈까지 힘이 좋고요. 이런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로봇에 있어서는 대장 말고 그 아래 부품단에 있어서 현대차에 어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드라이브는 막 걸고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라이더나 레이더를 쓰는 방식에서 이번에는 테슬라처럼 카메라랑 AI를 접목한 방식으로 자율주행 개발의 방향성을 좀 틀겠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로봇 쪽에서는 카메라 쪽을 봐야 되나 라이더나 레이더 말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거 뭐가 맞다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테슬라랑 현대차까지도 카메라 쪽으로 방향성을 튼다면 이제 라이더 쪽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 완벽하게 뭔가 아직 뭔가 자리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 시작이라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서 뭔가를 뭐 이쪽이다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현대차와 관련 있는 로봇 기업은 저는 유압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KNR 시스템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율주행 쪽보다는 예. 지금 현대차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로봇 사업들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KNR 시스템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사실 라이다 관련 종목군들은 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오히려 좀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뭐 지금 당장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켜봐야겠네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로봇 쪽은 좀 의외로 뚜렷한 답변 주신 것 같아요. 대기업과 관련된 협력사.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저희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5G 쪽, 또 AI 쪽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